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최고의 정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앞서 저희가 뉴스 세계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냥 정리가 필요해서 그냥 짧게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 유영민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좀 그냥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라는 겁니까? 안 했다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유영민 실장님도 좀 수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박범계 장관 또 유영민 실장 네. 대통령과 함께 그 문제 대화를 나눴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예. 대통령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가 새로 출범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제도 개혁이 좀 안착할 수 있도록 네. 다른 제도 개혁이 이런 지금 있는 시행되는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하자. 이런 취지가 강하고 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정 개혁을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존의 합의 사항들이라든가 시행을 흔든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차질을 빚을 만한 그런 논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인터뷰에서 네. 청와대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네.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 얘기가 결국은 속도 조절론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속도 조절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있는 이제 시점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이 시행 과정을 좀 봐가면서 하자 네. 이런 건데 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뭔가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만약 6월 달에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청와대에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내겠죠.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이제 시행 시기가 있잖아요. 예. 시행 시기를 또 언제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속도를 조절할지 이 속도가 적당한지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라 네. 지금 수준에서는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거저거 다 떼고요. 그러니까 3월 발의 6월 처리가 맞습니까? 그 일정은 변함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당에서는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행 유예 기간은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됐는데 네. 일단 6개월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1년이 적절하다. 예. 보통 이제 시행을 유예하는 게 1년 이상 유예를 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를 이제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청을 신설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수사 역량을 잘 보존하면서 제도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시간 준비가 필요하다.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21대 국회 임기 안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인데 이게 아직 하나로 딱 모아진 상태는 아닙니다. 의원님 개인 생각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새로운 제도 기구 설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기구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그 반부패 수사 역량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정도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과 좀 심층적인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시행 유예 기간은 최대 1년 이렇게 지금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국정원 사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 특별법 제정을 이제 추진한다고 어제 이제 당 방침이 나왔는데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특별법 이전에 네. 지금 이제 정보위에서 자료 요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보 자료 요구를 해놓은 거를 보고 네. 그 자료 요구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해서 정보위원들이 보잖아요. 예. 근데 정보위원들이 보고 이거를 공개를 못합니다. 그렇죠. 법상.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 중대한 내용이다. 예. 그렇다면 이걸 국민들에게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 특별법이 좀 필요한 거고요. 예. 일단 자료 요청은 정보위 요구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정보위에서 공식적으로 기구 이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예.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예. 아니면 그 당시에 사찰 대상이 됐던 당사자들 본인이 자기 자료를 요청해서 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그 자료를 뭐 본인이 자기 자료 공개하는 건 괜찮은데 위원회에서 확인된 자료를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거는 이건 좀 신중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연결이 돼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결정하려면 별도의 또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제가 특별법안 내용을 좀 여쭤봤던 이유가 있는 게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첫째, 국정원에서 사찰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그다음에 문서가 어디까지 축적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하나가 좀 축이 되어야 되고, 첫째. 그렇죠. 예. 그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지금 불법 사찰을 통해서 축적된 문서는 파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파기 이후에 이게 제대로 파기가 됐는지를 검증하는 또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다 특별법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법 논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제 1번이 이게 이제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공개가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하나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장치 중에서 현재 법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또 특별법에 담길 거고. 예를 들면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정원에서 현재 정보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국정원 내부 조사의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 조항을 담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자료의 처리 문제도 임의적으로 이제 국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정해서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다 특별법에 논의는 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 MB 정부 때 제일 심했다. 뭐 그 DJ 정부 때도 있었다. 지금 뭐 서로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싸울 거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미 명백한데요. 일단은 94년 안기부 시절에 국정원으로 99년에 바뀌었잖아요. 94년 안기부 시절에 이미 이런 이제 정치 사찰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게 계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김성규 국정원장이 있을 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미림팀이라고 해서 실제로 도청팀이 운영됐다는 게 공개가 돼서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실제로 진상규명을 지시를 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파기됐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 책임자가 누군지를 밝혔는데 임동원 원장, 신건 원장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들은 몰랐어요 이거를. 그 당시 차장이 책임하에서 나름대로 뭐 그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차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은 사실 확인도 됐고 책임자가 누군지 규명돼서 처벌까지 받은 사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요. 참여정부 때 당연히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다시 또 국정원에서 누가 그 자기 목을 내놓고 사찰하겠어요? 못하죠.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지금 그 확신이 맞다면 그러면 더더군다나 정치적 부담이 없으니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받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지 같이 그러면 그 진상 규명해 보자라는 요구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진상 규명은 제가 보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료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주면 됩니다.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뭐 제가 국정원 담당자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공개적인 사실로 놓고 볼 때 그 당시에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분명한 거예요. 우리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이거를 공개 지시해서 공개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때까지는 사찰한 거죠.
또 그때 그 자료를 다 파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파기했다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있었지만 파기가 됐는지 검증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까지 하려면 국정원이 아예 그걸 또 이제 국민들을 속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해도 국정원은 압수수색 전체 기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그 파기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대통령과 그 당시에 원장 그리고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공표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법은 언제쯤 제정이 그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특별법 논의에 바로 가기보다는 네. 일단 정보위에서 지금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료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도 알려져야 되는데 정보위원들이 알리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조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국정원에서 이 자료 요청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쭐 게 참 많은데요. 지금 그 여권 단일화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일단 1차로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단일화 협상하고 이어서 시대 전환하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 의원직 사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한이 3월 8일까지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바로 밀도 있게 그 해서 이게 타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네. 3월 1일 날 우리 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3월 8일까지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당도 그렇고 또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또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을 논의되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일화에 논의를 한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국민들, 서울 시민들께 잘 우리 의지나 뜻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뭐 불이익이나 불공정 시비가 없겠느냐 하는 점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뒤늦게 시동을 걸었던 게 지금 판세가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꼭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단일화가 절실해서 이제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뭐 필요하다고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후보가 아직 정해지질 않았던 상태였어요. 지금 열린민주당은 이제 결정이 됐지만 우리 당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후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당 내부 단일화도 아직 안 됐는데 다른 당과 단일화를 논의하겠다. 이게 약간은 좀 이게 그 바늘 허리에 꿰는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방침은 이미 진작부터 뭐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합당 논의까지 가는 건 아니죠? 예, 합당 논의는 지금 선거 앞두고 논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제 그 대표 임기가 3월 9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임기가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 이제 대표께서 사퇴를 하시면 그때까지가 이제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뒤에 이낙연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겁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직 뭐 사퇴 여부가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제가 그분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사퇴를 전제로 해서 뭘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시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퇴를 하시게 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사퇴해서 그냥 뭐 평의원으로 가는 단순한 그런 상황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재보궐선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가 공석이 되면은 대표 권한 대행은 원내대표가 맡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원내대표가 맡게 됩니다. 의원님이 수석 최고위원이신데 의원님이 맡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당원 당규에 원래 이제 최고 득점 최고위원이
있도록 했다가 네. 원내대표로 바뀌었습니다. 아, 당원 당규가 그렇게 바뀌어 있나요? 예, 예. 그럼 이제 자동으로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대행 맡고 그 사이 이제 새 대표 경선 구도로 들어간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